선생님,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100명 아니면 200명, 혹시 나는 친구가 많다며 자랑스러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뼈 때리는 질문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평생을 속고 살았습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복 받는다고 귀에 딱지가 안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60년 70년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내가 밥 사고 술 사고 내 속마음 다 퍼줘봤자 뒤돌아서면 내 욕을 하고 내 자식 흉을 보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땐 간도 빼줄 것처럼 달라붙던 그 많은 친구들, 내가 정년 퇴직하고 돈 떨어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내 옆에 남은 건 가족밖에 없지 않던가요? 특히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간관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까지 챙기기엔 우리 남은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전화번호 차단하세요. 그게 내 건강을 지키고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지키고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60 넘어 곁에 두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먹는 사람 특징 4가지, 지금부터 아주 매섭고 냉철하게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만나고 오면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만나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자기 하소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어제 또 대들었어. 남편이란 인간은 밥만 축내.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줍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자기 안 좋은 얘기만 쏟아냅니다. 마치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며 자기 마음속 오물을 나한테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얘기 들어주느라 진이 다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정작 그 친구는 헤어질 때 보면 얼굴이 아주 활짝 펴서 집에 갑니다. 내 좋은 기운을 쪽쪽 다 빨아먹고 자기 나쁜 기운은 나한테 다 버리고 갔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나는 녹초가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내가 병이 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부정적 대화에 노출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주나 하고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하소연 들어줄 만만한 상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증거를 보세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너무 그래? 하고 건성으로 넘기고 다시 제 얘기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내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더 악질입니다. 교묘하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비교질의 달인들입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들 꼭 있죠. 물론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제차를 뽑아줬네. 우리 사위가 용돈을 500만원 줬네. 이번에 강남 아파트 값이 또 올랐네. 이런 말을 하는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은근슬쩍 나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기를 죽이고 거기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성취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향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즉 나를 낮춤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특히 내가 좀 힘들 때,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귀신같이 알고 염장을 지릅니다. 어머 너희 아들은 아직 취업 못했어?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는데 너희 딸은 시집갈 생각 없대? 이게 친구입니까? 이건 친구의 가면을 쓴 악마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우리 자식들이 괜히 못나 보이고 밉습니다. 묵묵히 일 잘하는 내 남편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당신은 방구석에서 뭐해? 하고 괜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우리 집안 분위기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주범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더 웃긴 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랑만 하지 실제로는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밥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사면서 하던가요. 맨날 얻어먹으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사람, 곁에 둬봤자 내 마음에 질투심과 열등감만 심어주는 사람,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아쉬울 때만 찾는 얌체 같은 인간들. 평소엔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잘 지내지? 하고 연락이 옵니다. 이럴 때 10중 8구는 부탁할 게 있는 겁니다. 딸 결혼식인데 와줄 거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보험 실적 하나만 채워줘. 내가 외롭고 힘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지들 아쉬울 때만 친구 타령을 합니다.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 그래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했겠어? 하고 또 거절 못하고 들어줍니다.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고 없는 살림에 돈 쪼개서 빌려줍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인간 금전거래의 약 70%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중 절반 이상이 관계 단절로 끝난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나중에 내 자식 결혼할 때는 핑계대고 안 올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라고 말하면 누가 도와달라 했어?
라고 오리발 내밀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하는 건 우정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겁니다. 이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나 돈 없다 바쁘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세요. 거절했다고 떠나갈 사람이면 진작에 떠났어야 할 인연입니다. 그럼 가짜 인연에 연연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내가 안 되라고 말했을 때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거절 한 번에 끊어지는 관계는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 비밀을 동네방네 확성기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속상해서 털어놓은 우리 집 가정사. 남편 흉, 며느리 흉, 빚보증 선 이야기 믿고 털어놓았는데 며칠 지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 영숙이네 남편 바람 피웠다며? 그 집 아들 사업 망해서 빚더미라며?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그래놓고 따지면 뻔뻔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상의한 거지. 설마 소문이 날 줄 몰랐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가십가섭이라고 부르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십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나는 이런 정보도 아는 사람이야. 둘째, 집단 내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셋째,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 내가 그래도 낫네. 입 싼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입만 열어서 화근을 만듭니다. 내 약점을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릴 시한폭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문이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집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갑자기 전화해서 너랑 절교야 라고 소리 지르면 싸움만 납니다. 오히려 앙심을 품고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우아하게 손절하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바로 바쁜 척하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마세요. 한두 시간 뒤에 하거나 다음날 문자로 짧게 답하세요. 아이고 내가 좀 바빠서 못 받았네. 몸이 안 좋아서 통화하기가 힘드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세요. 병원 예약이 있어서 손주 봐줘야 해서 문화센터 수업 가야 해.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눈치가 있어서 제풀에 떨어져 나갑니다. 굳이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조용히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점진적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단절보다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덜 충격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한번 거리를 두기로 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옛날에 나한테 잘해줬는데 하며 다시 마음이 약해지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60 넘어서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내가 힘들다는 얘기 듣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둘째,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는 사람. 셋째, 솔직하게 충고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말릴 수 있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아첨꾼입니다. 넷째, 오래 못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년을 못 봐도 2년을 못 봐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 시간과 거리에 영향받지 않는 관계가 진짜 우정입니다. 다섯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털어놓은 고민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 신뢰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60이 넘으면 친구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진짜 친구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하기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인맥도 넓히고 경험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빼기의 인생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겁니다. 집도 정리하고 옷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는데 왜 사람은 정리하지 않습니까? 낡은 옷은 과감히 버리면서 낡은 인연은 붙들고 있는 건 미련입니다. 통계를 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균 3-5명에 가까운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 핸드폰 연락처를 쭉 후워보면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지우세요. 연락처를 지운다고 인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생 후반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를 살찌우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노후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에 사무치게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풀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전 문제나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짜 인연들로 상처받지 않고 진짜 행복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